자, 오늘 예능 대백과 사전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의 전무후무한 예능 무한도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무한도전의 네. 역사부터 제가 한번 좋습니다. 네. 읊어드릴게요. 네. 좋아요. 일단 무한도전을 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2006년에 시작한 걸로 아는 사람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 원래는 2005년 4월 23일에 제가 알기로는 시작했어요. 무모한 도전. 무모한 도전. 토요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네. 그냥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라는 프로그램 안에 코너 프로그램이었어요. 약간 옛날 무릎팍도사 안에 그 라디오스타. 황금어장 안에 무릎팍도사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요일이 좋다 뭐 네. 안에 뭐 런닝맨 있듯이 네. 예전에 네. 아시죠? 그 황소와 줄다리기가 유명하잖아요. 일회로 기차하고 기차랑 달리기 하고. 그냥 달리기하고 막 목욕탕에서 네. 배수구랑 물빼기 대결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5년 한 가을쯤 돼서 네. 토요일이라는 프로그램이 폐지가 이제 논의가 되죠. 논의되면서 네. 무모한도전도 같이 폐지 논의되는 거죠. 소속 프로그램이니까. 네. 근데 무모한도전은 그때도 나름 컬트적인 인기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매니아층이 있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토요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네. 그 다음 프로그램이 강력 추천 토요일이라는 거죠. 강력 추천 토요일. 뭐 이름만 바뀐 거 아니에요? 그거 이름만 바꾼 것 같은데 강력 추천 붙인 거 같아요. 토요일에 강력 추천만 붙인 것 같은 느낌이지만 네. 어쨌든 토요일이 없어지고 네. 강력 추천 토요일이 들어오면서 무모한도전도 같이 없어지고 대신에 시즌2격인 무리한도전이 이제 강력 추천 토요일에 한 코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무모한 도전, 무리한 도전, 무한 도전 이 순서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정확히 하기에는 무리한도전 다음에 하나 있죠. 또 있어요? 무한도전 퀴즈의 달인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무리한도전 때부터 김태호 PD님이 네. 연출을 맡아요. 무리한도전부터. 그 거기 이제 스튜디오로 들어갑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때? 그죠? 근데 무리한도전은 무한도전이랑 같아서 비슷했어. 근데 무리한도전을 하다가 한번 이제 아하 게임을 했는데 네. 그게 재밌었나 봐요. 네. 그리고 스튜디오로 들어가서 하기 시작했죠. 그게 퀴즈의 달인이에요. 그때 이제 앙케트도 하고 막 이제 막 자기들끼리 맞아. 순위도 매기고 맞아. 순위도 매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아하 게임 그 이경규 선생님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경규님이 네. 게스트로 나온 적도 맞아, 있죠. 거의 네. 레전드 중에 하나인데 그 화. 근데 무리한도전이 8인 체제였어요 원래. 그 퀴즈의 달인 넘어가면서 네. 유재석, 박명수, 노홍철, 정영돈 거기다가 이제 네. 이윤석, 김성수로 시작을 해요. 이렇게 6명. 이렇게 6명 체제로 시작을 해요. 무한도전 퀴즈의 달인이. 네. 그리고 6명에서 6명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네. 하하님이나 네. 정준하님은 이후에 이제 들어오신 분이에요. 김성수님이 하차를 하고 그 다음에 하하님이 정확히 기억하는 게 크리스마스 특집 때 들어와. 2005년 크리스마스 특집. 12월 25일. 네. 그 전후로 성탄 특집을 하는데 그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이제 하하님이 등장을 해요. 그때부터 고정 멤버가 되고 정준하님은 2006년에 들어와요. 2006년 3월에 게스트로 왔다가 눌러 앉는 거죠. 하하님도 정준하님도 다 무모한도전 게스트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무한도전 퀴즈의 달인의 mem버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2006년 5월에 무한도전이 처음으로 네. 독립을 해요. 독립 프로그램으로 2005년 언제요? 2006년 5월. 2006년 5월. 그래서 무한도전을 네이버에 치면 네. 2006년 5월부터라고 돼 있을 거예요. 방송 그래서? 시작이. 그러니까 정확히는 독립한 거죠. 네. 강력 추천 토요일에 프로그램을 있다가 단독 프로그램으로 나온 게 2006년 5월. 그때 처음 한 게 미쉐르 특집이라고 이제 골프 특집. 그게 공식 독립하고 첫 회예요. 네. 점점 시청률이 오르기 시작하죠. 이후로 뭐 신화 특집, 김수로 특집 하면서 그 당시 스펀지가 동시간대 네. 1위였어요. 스펀지. 네, KBS의 동시간대 네. 프로 스펀지가 잘 나가고 있었는데 네. 무한도전이 처음으로 스펀지를 꺾고 1등으로 가죠. 그해 2006년에. 네. 그리고 그해 마지막에 유재석님 대상 받고 연예대상에서 박명수님 최우상 받고. 그러니까 그 해가 이제 무한도전이 이제 전설의 시작. 전설의 시작이라고 했었죠. 2006년. 그리고 2007년 네. 사람들은 이제 무한도전 역사가 워낙 기니까 네. 무한도전의 전성기를 얘기하라면 네. 길림이 있는 그러니까 시기를 많이 하는데 맞아요. 7인 체제. 7인 체제. 시청률상으로는 2007년이 사실 그래요? 가장 전성기. 7년부터 10년까지 정확히는 2007년부터 8년까지. 8년까지. 왜 그러냐면 2007년에 무한도전이 이제 막 이제 불이 붙고 이제 불이 붙고 시청률이 쭉쭉 올라가. 막 그때 당시에는 시청률 조사 기관이 지금도 뭐 그렇지만 두 개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닐슨이라는 데를 네, 닐슨. 그 당시는 닐슨보다 TNS라는 데를 봤어요. 나중에 이름이 TNMS로 바뀌는데 네. TNS 미디어라는 데를 주로 봤는데 그때는 네. 이 기준으로 무한도전이 시청률 30% 거의 근접까지 갑니다. 30%. 예. 무한도전 그 2007년 말에 그리고 2008년 초에 실제로 30% 넘습니다. 그 두 번이나. 하하 선생님이 군대 간 게 언제죠?
그게 2008년 초예요. 2008년 초. 아 그럼 전진 씨가 들어온 게 2008년. 2008년 한 여름인가 봄. 여름 봄. 때쯤이었어요. 아. 대타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2008년 들어서 네. 무한도전이 시청률 정점을 찍고 하하님이 나가는 그 시점부터 시청률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아. 그러니까 20%대였다가 네. 하하님이 나간 그 인도 특집 하고 막 네, 그럴 때 네. 시청률이 꺾이기 시작하더니 한 10% 중반 정도까지 떨어져요. 아.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그 시청률이 이후에 거의 10년 이상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률의 격변기는 2007년, 2008년인 거죠. 그 이후로는 사실 거의 비슷하게 갔어요. 아니,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중순에 전진님이 이제 정식 멤버로 합류를 하죠. 네, 네. 2009년 넘어가서 네. 전진님이 있어서 이미 6인 체제잖아요. 네, 네. 근데 길님이 또 들어오죠. 그쵸. 그러니까 전진님도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길님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무한도전이 7인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네. 2009년에 네. 2009년에 진짜 레전드가 많아요. 2009년. 여드름 브레이크, 네. 그다음에 듀엣 가요제, 아. 그다음에 꼬리잡기, 꼬리잡기. 그다음에 춘향전, 육남매 등등 다 2009년에 그러네. 그래서 그러니까- 전성기라고 하는 거예요. 네, 시청률 자체는 2008년에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2007년보다 낮아요. 근데 이런 레전드 특집이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기억하기에 지금 네. 이제 회자하는 특집 중에 전설적인 게 이제 2009년에 많았다. 2009년에 많았어. 2007년 네. 특집하면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기억 못해요. 그죠. 그때 뭐 했는지. 그때 시청률 더 높았는데 네. 2009년에 길님도 들어오고 7인 체제가 네. 된 거죠 처음으로. 그러고 이제 그 해 말에 전지님이 이제 빠이빠이. 네. 공익으로 가시고 네, 네. 2010년 3월인가 네. 하하님이 소집 해제. 예능의 신. 네, 하하님이 예능의 신 특집으로 복귀를 해요 무한도전에. 네. 그래서 진짜 7인 체제가 완성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음. 무한도전의 7인 체제. 네. 이 7인 체제가 제일 오래 가요. 무한도전의 모든 역사 통틀어 네. 가장 오래 가는 그 멤버 체제가 네. 2010년부터 시작된 7인 체제입니다. 또 그 전후로도 또 레전드 특집들이 많죠. 세븐 특집이란 것도 있고. 세븐. 그러네. 그리고 뭐 텔레파시 특집인가? 그런 것 그것도 되게- 한 곳에 모이는 네. 거예요. 네, 그것도 나름. 그리고 2010년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2010년. 저는 그게 기억나요. 연말정산. 근데 그 연말정산 특집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이제 나중에 아이유 씨랑 그 네. 강풀 작가님이랑 오셔가지고 다 같이 대담하잖아요. 그때 무슨 약간 2010년 무한도전 위기가 아닌가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그 유재석 강호동 몇 년 갈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 넥스트는 누구냐.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지금 아직까지도- 13년이 지났는데도 두 분이 하고 계시다는 게 참 그 지금 돌아보면 뭔가 그러네요. 기억에 많이 남는다. 그 위기설 하니까 생각나는 게 네, 네. 위기설이라는 게 왜 나왔는지 그 전후 맥락이 있어요. 왜 나왔죠? 무한도전이 평균적으로 시청률이 이제 그 당시 동시간대 프로 중에 스타킹이라고 있었는데 네. 스타킹보다 무한도전이 보통 한 3-4% 높아요. 항상 시청률이 아. 3-4% 포인트가 높은데 네. 근데 이제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 특이한 게 연말이랑 연초가 되면 시청률이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연 중에는 10% 한 초반, 네, 11, 12 이렇게 나오다가 연말이 되면 막 17, 18 이렇게 올라가요. 왜요? 그냥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가족끼리 그냥 가족끼리 네. 그 영향도 있겠네. 연말만 되면 무한도전은 비슷해 항상. 네. 약간 연말이 살짝 오르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무한도전은 비슷한데 스타킹은 낮다가 팍 튄단 말이야 연말 되면. 근데 또 스타킹이 2010년 말일 거예요. 연말 돼서 시청률이 2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무한도전은 10%대 중후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전이 된 거예요. 스타킹 무한도전 역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한 번씩 역전을 그 전에도 한 번씩 역전을 했어요. 근데 그때 6주 연속으로 역전이 된 거야. 그래서 기자들이 위기설을 제기한 거야. 스타킹한테 완전히 밀린데 무한도전이. 이런 전후 맥락을 보지 않고 6주 연속으로 스타킹이 무한도전 이겼다. 그래서 무한도전 위기설. 그리고 그때 무한도전 위기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제기하던 기자분이 계셨어요. 네. 그 네. 그분이 무한도전 위기설을 네. 매주 써. 네. 그게 이제 계속 어그로가 끌리는 거예요. 2011년에는 이제 2011년이 진짜 사람들한테 많은 그렇죠.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 이제 일단. 그죠. 그다음에 짝꿍 특집, 짝꿍. 무한상사가 11년 시작이에요? 무한상사. 맞아. 무한상사가 2011년이에요. 무한상사 전설의 시작이죠. 알래스카. 알래스카 아니고 오호츠크해. 오후츠크의 특집 맞아요. 네. 오후츠크의 특집도 2011년에 무한도전이 네. 처음으로 HD 방송을 해. 그쵸. 그 전에는 HD가 아니었어, SD였어. 그래서 4대 3이었어 비율이. 근데 16대 9예요? 16대 9로 바뀝니다. 2011년에. 왜 이렇게 많이 알아? 왜 이렇게 똑똑하냐?
그래서 무한도전이 이제 그때 이제 화질도 좋아지고 또 좋은 특집도 많이 선보이죠. 2011년에. 네. 유명한 스치들이 많아서 딱 들어도. 맞아요. 그것도 있잖아. 명수는 12살. 맞아. 명수는 그것도 12살도 2011년. 2011년 오. 또 이렇게 최근 것 같아. 2011년 엄청 최근 것 같은데? 2011년 말에 명수는 12살 특집 했고 네. 2013년에 한 번 더 했을 거예요. 아 13년 걸 기억하는 건가? 김광균이 나오는 특집. 네 그쵸 맞아요. 그게 좀 나죠. 그때 그 길 할머니 두 분이라고 그 하는 네. 그 저기잖아요. 그 특집이 명수는 12살. 그죠. 명수는 12살도 있고 되게 2011년에 11년 진짜로 진짜 뭐가 많고. 별주부전 특집. 별주부전. 추격전. 아 뭐했냐 2011년이요? 2011년 몇 살이었죠? 9살. 어. 초등학교 2학년. 야, 진짜 어리- 저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 형도 12살. 초등학생이었어요. 12살이었네. 명수 12살 할 때 12살 할 때 12살이었는데.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그래서 우리랑 다른데? 나 저렇게 놀지 않았는데. 어쨌든 11년. 2011년이 많은 무도 팬들한테는 사랑을 받는. 최고의 해라고 많이 꼽히는 해 중에 하나. 2011년. 2012년은 무한도전한테 또 다른 의미로 특별한 해인데 네. 6개월 파업을 합니다. MBC가 6개월 파업을 하는데 유일하게 무한도전만 네. 그 6개월 내내 결방을 해요. 다른 프로그램들은 아. 다 대체 인력이 들어가서 네. 예, 방송을 하죠. 네. 네. 한 3, 4주만 결방하고 네. 무한도전은 6개월 동안 아예 6개월 내내 결방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우성 쳤어. 왜냐면 그때 하하대 홍철 특집을 하다가 끊긴 거거든요. 하하대 홍철 특집을 하다가 중간에 끊긴 거야. 그 6개월 쉰 거야. 네. 사람들이 그래서 누가 이겼냐고 이게 이렇게 그때 유행하는 드립이었어요. 누가 이겼냐고. 네, 심지어 개그 콘서트에서도 네. 용감한 녀석들이라는 거에서 네. 도대체 하하 홍철 누가 이겼어 이런 얘기할 정도로 그게 워낙에 근데 사실 거의 그때 사실 이제 방송 분위기상 네. 노홍철 그러니까 하하님이 거의 이겨가는 그런 상태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그런 약간 좀 이제 표현이죠 표현 네. 그리움의 표현. 네. 그래서 누가 이겼냐 6개월 결방이라는 거는 방송 역사상 그러니까 찾아볼 수가 너무 길게. 네. 6개월이면 새로운 시즌을 할 시간이 그러니까. 있는데. 그러니까 시즌제가 뭐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네. 시즌제도 아니고 레귤러 방송이 6개월을 결방하고 그러니까 돌아올 때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겠어요. 근데 시청률은 좀 떨어져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연초고 이제 여름이고 그런 것도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방송하면서 좀 떨어져 나가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그 하하동철하고 막 그 전에 나름 가수다 또 특집이 나름 가수다. 나름 가수다 이런 거 하면서 시청률 20% 거의 가까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돌아오면서 이제 15% 밑으로 떨어져요. 10% 초반대로 이제 무한도전이 고착이 됩니다 시청률이. 그러니까 타격이 없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2012년 어쨌든 결방을 하고 결방하고. 근데 그 해는 또 어쨌든 방송 재개하고 네. 그때 그 해에 또 박명수님이 네. MBC에서 엄청나게 다작을 많이 그리고 그 박명수님이 단독 대상을 처음으로 받죠. 2012년에 나는 가수다 2도 하고 네. 뭐 코미디 프로도 하고 뭐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때 6개 했어요 프로그램을 MBC에서. 네. 받을만 하구나. 6개.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2013년은 쉼표 2013년 아니에요? 예, 쉼표 300회 특집 이런 네. 거 하고 2013년은 비교적 좀 13년. 덜 할 거예요 레전드 특집이. 나는 남자다잉 나는 남자다잉. 무한상사. 13년 아니에요? 무한상사 그 뮤지컬 뮤지컬. 뮤지컬 특집. 그럼 저기 또 군산 여행 간 거. 군산 여행 간 것도 네. 있고 맞아요. 우리 어디 간가 그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그 2013년에 또 그다음에 그 칠공주 특집 이런 것도 있었고. 칠공주. 네. 보기 힘들었던. 네. 저도 그때 고3이라 많이 못 봤는데 무도를 그런 게 있었죠. 무한도전 그리고 또 자유로 가요제. 자유로 가야지. 그리고 2014년이 네. 무한도전이 정말 오랜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져요. 시청률이. 그때 2014년에 뭘 했냐면 네. 스피드 레이서 특집. 스피드 레이서. 특집이랑 응원단 특집을. 응원단에서 좀 많이 떨어지지. 네, 응원단 할 때 응원단 시청률이 할- 좀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9점 몇이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저기 하지 않나? 그 탐정사무소하고. 탐정사무소. 그쵸 그때죠. 네, 2014년 맞죠. 감옥 갇혀가지고 유재석이 그 멤버 다 바꿔버린다고. 도둑들 특집. 네, 도둑들. 그것도 2014년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선택 2014. 선택 2014. 그건 재밌게 봤거든요. 네, 저는 최고의 특집이라고 뽑으시잖아요. 저는 최고의 특집으로 뽑는데 또 이따 얘기할 거지만 네. 선택 2014도 있고 길이 나갔죠 근데 일단. 길님이 네. 맞아요. 선택 2014 특집 초반에 네. 음주운전으로 이제 네. 할차를 하죠. 그래서 탐정 뒷부분이 못 맞아요. 나와. 탐정 특집이 날아가고 그리고 그해 또 말에 노홍철님이 또 같은 길님이랑 똑같은 이유로 하차를 하죠. 그래서 그쵸. 소통 한번 더 찍고. 네. 소토가 포토가 촬영하고 그러니까 5인 무한도전 처음으로
5인 체제가 되죠. 그쵸. 그러면서 좀 재미면에서도 좀 떨어졌는데 대신에 근데 토토가 특집이 너무 대박이 나서 그러니까 2015년 1월, 그러니까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토토가 특집 하잖아요. 네. 토토가 특집이 정말 오랜만에 시청률 20% 넘기는 그런 아. 22.2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시청률들이 이제 다 낮을 때라 네, 네. 다른 프로그램도 네. 정말 그 대박이었죠 토토가 특집. 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식스맨 특집을 해서 황강희님이 이제 들어옴. 멤버로 들어오고 2015년은 시청률이 사람들이 많이들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황강희님 들어오고 무한도전이 하락세 이렇게 탔다 이렇게 네, 알고 네, 있는 네, 분들이 꽤 네, 많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2015년에 오히려 시청률이 이렇게 올라요. 음. 평균적으로 오히려 2014년보다 네. 제가 알기로는 한 2, 3%더 올라요. 어. 네, 그러니까 실제로 2015년 되게 높았어요 시청률이.